어제 민주평화당 의원총회에서 삼선 국회의원인 유성엽 의원이 새로운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재적 의원 16명 가운데 과반의 득표로 황주홍 의원을 제쳤습니다. 제3지대 신당 창당론과 선거제 개편안 등 민주평화당에 당면한 과제와 이슈가 많습니다. 민주평화당 신임 원내대표 유성엽 의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원내대표로 선출되신 거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의원님께서는 행정공무원 그리고 기초단체장을 거치셨고 국회에서도 3선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선거 때마다 여러 가지 운도 좋았다고 볼 수 있고 또 그만큼 실력이 있으시니까 당선의 영예를 여러 차례 안으셨을 텐데 그동안 당내에서는 다양한 선거에 나가셨을 때 그다지 운이 좋지는 않았잖아요. 어떠셨습니까 이번에는? 선거라는 게 나가면은 이겨야 되는데 네. 그래도 당내 선거긴 하지만은 당선이 돼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기만성형이라 좀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민주평화당의 의원들과 당원들이 현재 원내대표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당이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네. 국민들의 관심도 많이 받지를 못하고 또 역시 드러난 지지율도 높지를 못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런 위기에 빠져 있는 당에 좀 활력을 불어넣고 네. 어떻게 좀 일어서게 해달라 해보자 이런 뜻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당선 이후에도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차별화하겠다. 정책의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비전을 제시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라든지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정부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더 나빠지고 있는, 더 무너져가고 있는 이 경제에 대해서 뭔가 시원한 어떤 인식도 보여주지를 못하고 또 그것을 살려낼 수 있는 어떤 대책도 제시를 하지 못한 채 그냥 무방비 상태로 기다려달라 이러고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자유한국당은 자기들도 경제를 망친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비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또 민주당을 지금 비판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앞으로 어느 정당이 됐든지 간에 정말 무너져가는 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어떤 보관 이걸 만들어내고 국민들한테 관심과 주목을 받을 수만 있다면은 그 당이 내년 총선에서는 승리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그런 관점에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무조건 민주당 박수 쳐주고 거기다 표 보태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민주당의 가장 큰 잘못 이 부분을 제대로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그게 바로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경제 분야 중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새롭게 대안으로 제시할 만한 내용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만 나태의 상징 이 공공 부분을 과감하게 축소를 시켜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마련된 재원을 가지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짜서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또 강도 있게 추진을 해야만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질 수 있고 또 경기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걸 하지 않은 채 4차 산업혁명이네 규제 역판에 여러 소리 외쳐봤자 효력이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와 같은 계획들을 제안하고 또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많은 의원들의 동의와 힘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로서는 민주평화당 16명의 재적 의원인데 수는 역시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3지대 창당론을 적극적으로 지금 펼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년 총선이 이제 다가오 1년도 이제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교섭단체가 중요합니다. 교섭단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성할 수 있으면은 제대로 된 방향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좋지만은 교섭단체가 그렇게 중요한 내년 더군다나 총선을 1년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내년 총선에서 교섭단체를 훨씬 넘는 의석을 확보하는 고민을 하는 게 더 맞는 거지 지금 당장에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단 정의당과의 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재구성에 대해서는 반대하신다는 입장이신 거죠?
저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거기 가야 우리가 별로 내년 총선에서 그렇게 어떤 기대하는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선 교섭단체 자체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또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도 너무 이건 좀 정치 공학적이니 그런 접근이지 본질적으로 국민적인 관심사,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내라는 여기에 더 천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옛 국민의당 출신 무소속 의원이 2명이 있고요. 현재 바른미래당 출신이면서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2명의 의원이 있기 때문에 이 4명과 먼저 함께 뜻을 같이 하고 함께하는 방안을 찾은 뒤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물론입니다. 이거 지금 현재 그 당초 국민의당이 지난번에 그 잘못된 이별 또 잘못된 만남을 했어요. 바른미래당과 또 국민의당 일부 나간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4분 5열이 되어 있어요. 뭐 지금 현재 무소속으로 나와 있는 분도 있고 바른미래당 소속이면서 우리 당에 와서 활동하는 분도 있고 또 바른미래당 소속이면서 바른미래당에 아예 나가지도 않고 어디에도 나가지도 않는 분들도 있고 이게 지금 4분 5열되고 질이 멸렬해져 있기 때문에 뭐 일부에서는 뭐 도로 국민의당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저는 뭐 도로 국민의당이라고 하든 어떻든 이 기본은 제대로 갖추어 나가는 것이 할 수만 있으면은 필요하다. 그래서 4분 5열되고 질이 멸렬해진 이 정치권을 좀 수습 정리할 필요는 있는데 뭐 그 문제도 그렇게 뭐 그 더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국민적인 관심사는 그건 정치권 내의 노름이었고 가장 국민적인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줄 거냐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사항들 집중해야 할 사항들 이걸 잘 가려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정치공학적인 정치인 그들만의 일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2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가 아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대한다.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 패스트트랙에서 현재 상태 그 개편안이 처리되는 것은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지금 이게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정치개혁, 정치 발전을 위해서 이제 선거 개혁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이렇게 바꾸자라는 거, 그건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게 지금 50% 연동형이잖아요. 50% 반쪽짜리. 거기에다가 이걸 300석으로 고정을 해놓고 가다 보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중소도시들 대폭 한 28개가 줄어든다라고 그래요. 지역구가.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그 농촌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거기를 제대로 대변해서 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줄어들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올려놓은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은 지금 합의안은 이건 반쪽짜리고 지방을 오히려 더 죽이는 이런 합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자유한국당까지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와서 5당 간의 합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선거제 개편으로 저는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 선거제 개편은 개헌과 무관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분권형 개헌을 이루면서 궁합이 맞는 게 분권형 개헌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서 선거제만 논의할 게 아니라 이 원포인트라도 분권형 개헌과 이 선거제를 같이 묶어서 가는 그게 진정으로 정치개혁, 정치발전을 위한 해법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를 처리하자는 뜻은 아니신 거죠? 아니 그러면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걸 처리할 수는 알겠습니다.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말이죠.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뭐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르면 호남 지역에서는 7석 정도의 지역구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역구를 줄여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현재 300석인데 316 또는 317석으로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들의 정서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거 뭐 인정합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볼 때는 국회의원들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맨날 싸우기만 하면서 또 더군다나 거기다가 의원들까지 더 늘린다. 그러면 이제 이 관리비, 세비만 엄청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세금 낭비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지적하고 인식하는 뭐 국민들 생각은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의석을 좀 늘리더라도 전체적인 국회비 이 세비는 좀 동결을 해서 그 안에서
좀 의석수를 좀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네. 불가피하지 않느냐. 네. 예. 자, 그런데 뭐 여전히 그게 기득권 지키기 차원에서 또 국민들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뭐 심도 있는 논의와 또 국민들의 여론 수렴도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의 새로운 원내대표로 선출된 유성엽 의원이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